다양한 동물의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오늘도 이동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낙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낙타는 사막을 건너 다니기 때문에 사막의 배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렇게 뜨겁고 척박한 환경에서 낙타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낙타하면 좀 사막을 대표하는 그런 동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는 곳도 뭐 사막이 굉장히 많은 중동 지역이 대부분이겠죠? 네, 맞습니다. 낙타하면 중앙아시아 이런 뜨거운 사막을 가로지르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네. 실제로 이 중동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올해를 낙타의 해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낙타가 사우디 사람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과거 문화유산을 형성하는 데도 큰 영향력을 준 동물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한번 돌아보자 네. 이런 취지인데요. 그만큼 이 낙타는 사막을 가로지르면서 다양한 문화권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낙타가 원래부터 이렇게 사막에 살던 동물은 아닙니다. 낙타의 화석이 처음 발견된 곳은 북아메리카 대륙이었는데요. 낙타는 다른 동물들과의 먹이 경쟁에 밀려서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약 180만 년 전에 빙하기가 시작되면서 대륙을 건너서 아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중동에, 더 멀리는 또 아프리카까지 건너가서 정착을 했고요. 일부는 중앙아시아 초원에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낙타의 유래는 북아메리카였지만 덩치가 큰 육식동물들과의 경쟁에 밀리면서 사막이 많은 이런 척박한 지역에 머물게 된 거죠. 네, 그럼 낙타가 처음부터 이 사막에 좀 머물 수 있는 그런 동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사막을 대표하는 동물이 되었을까요? 네, 사실 사막 지역은 낙타에게는 경쟁 상대가 없는 비교적 이 안전한 곳이었지만 바꿔서 말하면 그만큼 동물들이 살기에는 힘든 네.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낙타는 뜨겁고 모래 폭풍이 부는 이런 사막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진화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기온이 60도 이상 오르는 사막에서는 지면과 최대한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낙타의 다리가 점점 길어졌는데 이 때문에 낙타의 몸통 온도는 모래 표면보다 10도 가까이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네. 가까이 낮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무릎을 꿇어서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마치 보호대처럼 무릎 가죽이 단단하게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낙타를 보면 이마가 넓적하고 이 눈두덩이 굉장히 두꺼운 그런 느낌이 네. 드는데요. 이것 역시도 이 사막 생활에서 뜨거운 햇볕이 직접 눈에 닿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다리 길이는 물론 좀 얼굴의 생김새마저도 사막을 건너기 위한 진화의 결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런데 낙타하면 저희가 또 등에 있는 혹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 혹도 사막에 적응하기 위해 발달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낙타의 혹에 물이 들어있다, 네. 이렇게 알려진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낙타의 혹은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낙타의 에너지 저장 창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낙타는 영양분을 혹에 있는 지방으로 축적을 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대사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낙타는 먹이를 먹지 않아도 적어도 이 수개월 이상 버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혹 속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다 쓰게 되면 이 혹이 작아지면서 이 등 쪽의 피부가 처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갓 태어난 낙타에는 혹이 없고요. 10개월에서 1년 가까이 자라면 혹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데 모유를 먹으면서 한창 자라는 시기에는 이런 영양분들이 모두 성장하는 데 필요하기 네. 때문에 혹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낙타를 잘 보면 혹이 하나인 낙타도 있고 이게 쌍봉 낙타라고 하는 네, 두 개인 맞습니다. 낙타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있는 에너지 양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혹이 하나인 단봉낙타 같은 경우는 주로 아프리카라든가 서아시아 지역에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말씀하신 이 혹이 두 개인 쌍봉낙타의 네. 경우는 중국 서부라든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사실 대부분 단봉낙타만 남아 있어서 네. 90% 이상은 혹이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아무래도 혹이 두 개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더 큰 에너지를 저장한다거나 더 오랫동안 굶을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네. 그런데 그 혹 때문에 먹이를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또 물도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물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 낙타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저장해서 쓰는 만큼 또 이 수분을 관리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일단 낙타는 물을 마실 때 한 번에 100리터 이상 아주 많은 양을 또 마실 수 네. 있고 하루 기준으로 보면 200리터까지 마실 와.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마신 물을 몸속에 저장해서 짧게는 4, 5일 정도, 길게는 20일까지도 물 없이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사막을 하루에 한 40km 이상씩 걸을 수 있게 되는데요. 낙타는 이렇게 많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적혈구가 달걀 모양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보통 이 적혈구는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몸속에 수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이 적혈구가 너무 늘어나서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낙타의 적혈구는 원래 크기의 240%까지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낙타는 체온이 40도를 훌쩍 넘어가야 이 땀을 흘리게 되는데 그만큼 몸 밖으로 배출되는 수분도 적어서 물 없이도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사람이 2리터 정도 마시니까 거의 100배 정도 마시는 건데 굉장히 사막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신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이 또 특징이 모래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잖아요. 네. 낙타가 여기엔 어떻게 적응할까요? 네, 이 낙타의 눈을 보면 이 속눈썹이 유난히 길게 발달한 것을 네.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속눈썹이 직사광선을 가려주고 또 이 모래바람이 불 때는 먼지를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이 낙타의 눈에는 순막이라는 막이 있는데 순막은 눈동자 위를 덮어서 수분을 유지하면서도 또 앞은 볼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투명한 막입니다. 네. 보통은 이 파충류나 조류나 뭐 상어 등에서 볼 수 있고요. 일부 포유류도 이런 순막을 가지고 있는데 위아래 눈꺼풀에 이어서 제3의 눈꺼풀이라고 불리는 이 순막이 눈에 들어가는 모래를 걷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이 낙타는 코의 근육이 발달을 해서 콧구멍을 자유자재로 여닫을 수가 있는데요. 모래가 들어가기 전에 콧구멍을 닫아서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고 합니다. 네. 특히 낙타가 코로 숨을 쉴 때는 내쉴 때 온도 차로 인해서 습기가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생긴 수분이 코에 맺히면 이걸 다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낙타의 몸에 흡수가 됩니다. 이건 역시도 뭐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 견딜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이제 낙타를 다시 보니까 어쩐지 사막에 좀 적응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진화한 동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이 낙타는 더운 곳에 살지만 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핏 보면 좀 덥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낙타의 털은 오히려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열을 차단해주고 또 이 체온이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사막은 낮에는 아주 뜨겁게 달궈지지만 이 밤에는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낙타의 털은 낮에는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서 냉각 효과를 더 높여주고 밤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또 이 겨울에는 털이 더 많이 자라고요. 또 여름에는 마치 옷을 벗듯이 털 두께가 얇아지면서 스스로 이렇게 기온에 맞게 조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역시 자연에 있는 생김새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낙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